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오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10년차 수석 승무원 알리사 로마노바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건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총과 돈, 기술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건 배려와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공개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이 충격에 빠졌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른가요? 평범한 한국인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단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사 로마노바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27살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도하발 인천행 노선에 갑작스럽게 투입됐거든요. 동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무례하고 시끄럽고 줄도 안 서고 승무원을 하인 취급하는 그런 경험들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질서 없고 감정은 과장되어 있고 진심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휴지는 물론이고 비데, 기저귀 교환대, 손소독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이 정도 시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봐요. 여긴 그냥 공항 화장실인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거든요. 수화물 벨트로 가는 길에 안내 데스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길을 헤매고 있던 저를 보시고는 영어로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어르신이 외국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니요. 어르신까지도 세계를 향해 다가가는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화물 벨트에서 짐을 찾고 있는데 백발의 할머니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한 청년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춰서 카트에 실어드리는 모습이 정말 정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인증샷을 찍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연출은 없는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동료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저게 일상이래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상이라고요? 정말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동아시아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뭔가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이었는데 혼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길 순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압도됐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의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상추, 깻잎, 쌈장. 이런 식재료들은 처음 봤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전부 한글이었고요. 더 놀라웠던 건 아이를 동반한 가족 테이블이었어요. 아기용 식기와 숟가락, 플라스틱 컵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아기 의자는 물론이고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가족 중심 문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와 어른을 동시에 배려하는 세심함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영어도 안 통하겠지.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건가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대답해 주더라고요. 이건 쌈이라고 해요. 이렇게 싸서 드세요.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쌈 만드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자세하게요. 그리고 미역국이 서비스로 나왔는데 한국에선 따뜻한 국물은 마음이에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옆자리 손님들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분위기가 참 따뜻했어요. 특히 맞은편 가족 테이블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이 시켜둔 미역국과 물티슈를 아기에게 건네며 아이고 예뻐라 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순간에는 옆자리 아주머니가 이모가 봐줄게요라며 아기를 돌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에게도 따뜻하구나.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어요. 삶에 스며든 친절이 연기가 아니라 문화였던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러시아행 비행기에서 만났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모습이요.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자리를 마구 바꾸려고 하고 줄도 제대로 서지 않았죠. 승무원인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 일 이후로 아시아 전체에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한국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편견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공항에서 할머니를 도운 청년, 식당에서의 따뜻한 서비스, 아기를 돌봐주는 아주머니. 오늘 본 건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내가 틀렸던 걸까요?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금이 갔어요. 27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와인을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활기찼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서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더라고요.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한쪽 길을 비워두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여기도 깨끗했습니다. 휴지는 물론이고 핸드크림, 손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기저귀 교환대도 있고 아기와 함께 온 엄마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세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시설 하나하나에 배려가 스며 있었거든요. 쇼핑을 하다가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폰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빠르게 주워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과거 경험 때문에 남성들이 갑자기 다가오면 경계심이 생기거든요. 청년은 제 반응을 보고 짧게 웃었어요. 기분 나빠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폰을 건네주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뭔가를 바라는 기색도 없이요. 주변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 다 그래요. 말은 없어도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제 공항에서 본 청년과 모습이 겹쳤어요. 같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행동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는 모든 친절의 대가가 있었거든요. 특히 남성들이 여성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계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어요.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감기 기운이 느껴졌어요.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혔습니다. 약국을 찾아서 들어갔죠. 마스크가 필요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선반이 높아서 제 키로는 닿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마스크를 꺼내주셨어요. 말없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약사는 유창한 영어로 약의 종류를 설명해줬어요. 감기약, 목캔디, 비타민까지 세세하게 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서 나으세요, 아가씨. 약 봉투를 보니 영어로 몸조리 잘하세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사가 직접 써준 거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병원보다 따뜻한 약국이야.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약국이 그냥 약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약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동네 주치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국을 나와서 호텔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평소 습관대로 신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잠깐요. 빨간불이에요. 깜짝 놀라서 아이를 봤습니다. 정말 어린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죠. 아이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빨간불이 위험해요. 기다리셔야 해요. 다른 아이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 도우라고 했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가 말없이 차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그냥 양보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양보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란불이 되자 아이들이 손짓하며 함께 건너자고 했어요. 길을 다 건넌 후에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여기선 아이들도 영어를 하고 배려를 아는구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이 사회 전반의 질서와 교육 그리고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실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산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공원에는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러시아에서 봤던 노인분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우선 모두가 정말 활기차셨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태권도를 하고 계셨는데 동작이 절도 있고 멋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눈치채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영어로 간단한 동작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은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나가자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여기 앉아서 같이 해봐요. 거절하기 어려워서 잠깐 함께 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건강해요. 마음도 몸도요.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둑을 두시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더니 아, 러시아. 추운 나라죠. 여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분들이 가진 여유와 지혜가요. 급하지 않고 차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러시아에서 본 노인분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거기서는 대부분 힘들어하시고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 나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내가 생각한 모습과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제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봤어요. 서울의 러시아어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밀거나 소리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조용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협연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부터 먼저 태우려고 양보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약자석 앞에서 본 광경이었어요. 어떤 외국인 관광객은 노약자석에 앉고도 버티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노약자석에는 절대 앉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조용한 약속 같았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예의였죠. 그때 백발의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셨어요. 자리가 없어서 서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 청년이 말없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명동에서 제 폰을 주워준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혹시 공항에서 할머니를 도운 사람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행동하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할머니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시자 청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맺혔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언의 배려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모습이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이들의 일상이구나.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난 3일 동안 본 모든 친절과 배려가 가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요. 출국 준비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청년을 만났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청년이 물어봤어요. 짐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가벼워요. 정말로 가벼워졌거든요. 마음이요.
한국에 와서 짊어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았으니까요. 탑승구 앞에서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난 왜 이 나라를 얕봤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총으로 강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힘을 느꼈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정말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카메라도 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고 질서 있고 배려가 일상이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저를 바꿔놓은 나라였습니다. 제 편견을 깨뜨리고 마음을 열게 해준 나라였죠.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입니다.